자, 이번에 이제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기역에 해당하는 왕을 써보고, 그 다음에 니은에 따라서 사용된 화폐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근래의 시중 한원공의 이제 상소를 살펴보니 말하기를,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이를 유리하게 하려면 모음지기 예법에 따라 항상 일관성 있게 할 것입니다. 지금 왕께서는 전왕이 돈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일, 이렇게 있는데, 그럼 전왕이 누구냐? 그리고 돈을 처음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거 하려면 이게 조선인지 고려인지 봐야 되잖아요. 이게 출처가 고려사 식칼이죠. 그러면 고려에서 이제 뭐냐면 처음으로 그 돈을 사용했던 사람은 이제 이거는 이제 교과서 지식이죠. 성종이죠. 성종의 우순중보, 건원중보예요. 건원중보. 그래서 이제 잠깐 건원중보를 이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죠. 예, 이렇게 생겼어.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정근대 시대 때 사용했던 중국이나 뭐 한국, 일본에 사용했던 이제 것이 진나라 한나라 이후부터 원전으로 이제 통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전은 이제 뭐냐면 천원 지방이라는 이제 이렇게 상징화될 수 있는 이제 동전인데 동그랗게 뜨면 이 동그란 건 뭐냐면 하늘을 의미해요. 그리고 네모난 것은 땅을 의미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견원중부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송나라 이제 동전을 모방을 한 것 같아요.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뭐 상공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면서 동전 사용이 확대돼 나가죠. 예. 그래서 이제 송나라 화폐를 모방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건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송나라 때 연호죠. 그 당시 이제 송나라하고 이제 고려는 사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성종이 송나라의 동전을 모방해서 건원중보다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건원중보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이제 보면 그 동전으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아니, 철저는 알려져 있죠. 철저로. 예, 철저는 이제 교과서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철전이 많긴 하지만 동전도 있어요. 네, 동전도. 그래서 뭐 80% 철전, 동전 20%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종 때 권원중보를 이제 발행하면서 종전에 이제 민간이 사용했던 추포를 이제 금지시켰거든요. 추포라는 건 뭐냐면 굵고 거친 배를 사용한 화폐 대용을 사용했던 건데 일종 안감, 그러니까 속옷에 있는 그런 좀 질이 낮은 그런 것을 말해요. 그 당시에는 사용한 것은 이제 면포보다는 마포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마포에 이제 안감을 이제 사용한 게 추포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그 조선 전기 때도 면포에서도 이제 그 안감 뭐 속옷을 사용하는 걸 추포라고 해서 그냥 사용하긴 했지만 하여튼 질이 좀 낮은 거야. 그래서 유통을 금지시켰어요. 예. 자, 근데 이게 상당히 불편한 거야. 예. 그 당시 이제 너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왕이니까 이제 이 왕은 다음의 왕이니까 목종이 되겠죠. 이 목종한테 이제 한원공이라는 사람이 상소 올려가지고 이게 불편하니까 이걸 사용하지 말자. 전왕이 금지시켰지만 이 백성들이 원망이 많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지 마자. 하니까 요걸 이제 뭐냐면 이제 목종이 이제 처음에는 목종도 그 자기 이제 서왕이었던 상종의 이제 그 정책, 화폐 정책 계승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예. 근데 막상 이제 이렇게 반발이 크니까 한 발 물러났어요. 그래, 그러면 여기 보면 강영상점 같이 이제 그 있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강영상점이나 몇 곳에 제외하고는 그냥 다른 곳에서는 사상 교육권의 추포 사용을 허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원중보가 널리 유통이 됐냐? 널리 유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원중보는 그 당시 이제 개경 일대나 뭐 이렇게 주요 도시들 중심으로 유통이 됐고, 그렇게 유통되지 못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이제 그 고려 사회가 자연 그 경제, 농업 중심의 자연 경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통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죠. 예. 자, 하여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대 왕들 뒤에 이제 뭐 그 숙종이나 그런 왕들도 이게 화폐를 널리 유통시키려고 했어. 화폐를 통해서 국가의 어떤 이제 뭐냐면 재정을 강화시키고 국가 재정을 튼튼하고 화폐에서 이제 얻은 이제 돈을 통해서 유통을 통해서 경제 통제 그다음 잉여 생산물 어 점유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 이제 뭐냐면
탈취 등등 해갖고 목적으로 이제 화폐 유통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이 화폐 유통을 이제 둘러싼 이제 세력들은 이제 좀 이걸 화폐 유통을 단순히 화폐 유통뿐만 아니라 그걸 둘러싸고 있는 그 세력 간의 이제 어떤 그 정책 방향을 또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성종 때는 이제 누가 집권했냐? 그 세력들은 이제 육두품 세력들이죠. 육두품은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이걸 하풍이라고 하죠. 중화의 문을. 근데 이제 요 목종 때 이제 그 뭐냐면 즉위할 때는 이게 이제 지배세력이 좀 교체가 됐어요. 육두품이 아니라 여기 폐서 출신, 음, 이 교체가 됐죠. 예. 이렇게 있고 천추태후도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폐서 출신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출신이죠. 그래서 그 목종 때 이제 폐서 출신으로 바뀌면서 이제 하풍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그래서 존중한 토풍이 이제 있죠. 그래서 요 하풍과 토풍이 화폐 정책을 둘러싸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다. 토풍은 추푸. 그래서 폐서 토풍 추푸고 육두품은 하품, 그다음 중국처럼 동전을 사용하자. 이렇게 이제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런 그 갈등이 있다가 예, 하풍, 음, 토풍은 국풍이죠. 국풍하고 하풍할 때 이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화폐 정책뿐만 아니라 그 화폐 정책을 이제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그 호적세력들과 패서 출신의 호적세력들과 육두풍의 갈등 이런 거가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와서 숙종 때 화폐 정책은 숙종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중세 문화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중세 문화, 고려시대 문화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이제 그게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죠. 불교. 그래서 진울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대장경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나오냐면 사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명왕평 이런 사서들이 나오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교육기관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과거제도도 이제 뭐 크게 보면 이제 또 문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뭐 앞에 이제 정치사 사회사에서 이제 좀 많이 언급했지만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근데 특히 불교 정책하고 요때 만든 역사서와 관련된 내용들 요게 이제 초점 맞춰서 공부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간학지능책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고려시대 때 이제 간학지능책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양형군하는 장학재단을 설치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이거는 이제 맞죠? 그래서 양용군하는 장학제도를 이제 있는데 이거는 예종 때 설치한 거. 1, 2, 3, 1, 3, 4번은 다 예종 때예요, 이거. 예. 그래갖고 예종 때 이제 설치됐고요. 그다음에 2번을 보면 경사 육학과 한학제도가 세워 12도가 폐지됐다. 자, 일단은 경사 육학이라는 것은 그 예전에 앞에 설명을 좀 했는데 인종 때 국장을 보호원에서 경사 육학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잠깐 그 내용을 이제 앞에 내용과 이제 한번 정리를 해서 보면 그 국작의 조직이거든요. 그 유학교육을 담당하는 거고 신분별 입학이 되죠. 국작, 태학, 사문학.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잡학교육도 기수학부가 같이 있었죠. 유학, 서학, 의학, 산학 다 기수학부야. 네. 그래서 신분별 입학을 이제 가능했는데 그건 맞는데 그럼 뭐가 틀렸냐? 여기 보면 12도가 폐지됐다는 게 틀려요. 12도. 자, 12도는 그 뭐냐면 간학지능청을 통해서 좀 약간 이제 12도를 약화시키려고 했죠. 12도가 사학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건 폐기시킨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없어진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갖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간학지능책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그 과거제도 개편하고 관련돼 있는데 과거제도 내용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동당감시 보기 전에 국자감시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자감시를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수학을 하지, 거기서 공부를 해야지. 뭐냐면 동당감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면서 12도가 자연스럽게 이제 중요성을 선택하고, 왜냐면, 점점 했다가 나중에 고려 말기 때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양왕 때 이제 수수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7종의
전문 강제를 이제 설정해서 타고난 학자를 하여금 담당하겠다.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국학 실제와 관련되는 거예요. 인종 때. 실제고 그중에 좀 특이한 게 무학제라고 해서 그 당시 이는 이제 전문적인 무인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만드는데 그 당시 이제 뭐 반발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폐기됐죠. 예,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천연각, 보문각을 설치하고 학살 선발을 경사를 연구하겠다. 이거 맞죠? 그래서 있고 그러면 왜 그 당시 고려 중기 때 간학진흥책을 이제 펼치려고 했냐? 왜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고려 중기 때는 문벌 귀족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사학 12도 같이 오늘날 보면 이제 뭐냐면 그 사교육을 받고 이제 과거 시험을 집중하는데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국가 입장 볼 때는 과거에 합격한 건 개인적으로 이제 큰 영광이지만 과거 합격을 목적으로 공부하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간학을 통해서 국가 중심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국왕의 충성심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이걸 이제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 뽑으려고 하는데 요건 생략하고 합격만 이제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는 별로 안 좋겠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학 12도에 있는 이제 사교육을 뭐냐 약화시키고 공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간학진흥책을 이제 했다. 예, 국왕 중심의 어떤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간학진흥책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고려의 과거제도죠. 그래서 조선의 과거제도보다는 고려의 과거제도가 더 많이 나와요. 네, 세부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고려의 과거제도를 보겠습니다. 자, 고려의 과거제도는 크게 이제 그 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가는 이제 없죠. 네, 작가는 없고, 다시 얘기할게요. 물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작가도 있어. 작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작가 있어요. 대신에 물가가 없죠. 물가는 작가 이제 뭐 생기띠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국보가 폐지됐고 공양한 3년에 가서 이제 뭐냐면 물가가 이제 공식 계속했는데 이거 뭐 공양왕은 이제 거의 조선이죠.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가 위주로 이제 좀 보면 물가는 이제 보면 재수업이 있고요. 그다음 명경업이 있어. 재수업이라는 것은 이제 조선시대 진사가에 해당하는 건데 주로 이제 문장을 보죠. 시부, 송책 이걸 보고 그다음에 유교 경전을 보는 게 그 명경업이에요. 조선시대 생업가죠. 근데 그 고려 같은 경우에는 명경업보다는 재술가를 되게 강조했어요. 시부, 송책. 왜냐면 명경업가는 이제 뭐 암기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재술가를 되게 이제 강조했고 그 각어는 재술가라고 인식이 좀 강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외교나 행정신문에 이 문학적 재능이 되게 필요했거든요. 왜냐면 사대 문서를 작성할 때 유교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뭐 왕이 뭐 칙령을 내릴 때 유교를 이제 정치 인용을 삼다 보니까 유교 경전 같은 걸 잘 뭐냐면 구사할 수 있는 그걸 인용해 갖고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인용해 갖고 이제 할 수 있는 문장력이 필요했던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명경호보단 재수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는 사장이라고 하죠. 사장이 이제 있는데 이런 풍토가 조선 전기 때까지 15세기까지 계속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명경호보다 재수업을 중요시했다. 맞고요. 자법은 의학, 천문 등 기술관을 선발한 시험이다. 아까 이제 이처럼 고려 시대에도 작업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예종 때 잠시 시행됐던 문과는 공양학 때 정시고 실시되었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고려시대의 문과는 전반적으로 실시되지 않는데 다만 예종 때 벌무만 창설 등 이제 여진족 싸움에 대비해서 좀 더 했다가 후보 임종 때 폐지됐다가 그게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한 거는 고려 말기 때 공양하지만 공양할 때 이미 조선 시대에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 문과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실시하지 않았다는 걸 정설이죠. 예, 거의 문과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부시는 예비 시험을 합격하면 진사에 그 칭호를 받았다. 예부시는 뭐냐면 동단감시를해요. 동단감시. 자, 동단감시는 그 예비 시험이 아니에요. 그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동단감시는 이제 본 시험이죠. 그래서 동단감시 보기 전에 그 당시 국자감시 이렇게 보고 그리고 국자감시 보기 전에 그다음 개경시, 항시, 빈공시, 개수관시 이런 걸 본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동단감시는 본 시험이고
예비 시험은 국자감시임이에요. 국자감시. 그래서 국자감시를 예비하고 국자감시 합격하면 진산하는 칭호를 받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이 있고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진상한 호칭은 본 시험이 예비 시험, 그러니까 본 시험을 이제 그 진상한 호칭은 예부시에서 이제 주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그러니까 예비 시험의 마지막에 국가감시에 합격해야지만 이게 듣게 되는 칭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이렇게 4번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이제 볼게요. 자, 연표에서 각식이 일어난 사실을 옳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여기 보면 어, 그 기억을 보겠습니다. 자, 윤관의 이제 그 구성축조 기억인데 주전도감의 설치라는데 주전도감은 이제 유학한 그 송나라에 유학한 의천이 주전 그러니까 그 돈을 동전을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그 동전을 생산하기 위한 어떤 간청을 만들었죠. 이게 주전도감이야.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목종에게 어, 뭐냐면 목종이 아니죠 지금 목종에게 이제 그 청주 점포라고 이제 올렸고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요. 자, 그래서 주전도가 설치를 올렸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거 그게 약간 이제 있는데 이게 제가 목종이가 됐겠네. 잘못 적어놨어 내가 보니까 근거자를 딱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좀 약간 수정하고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의천이죠. 좀 약간 제가 하다가 좀 이상해가지고 숙종이죠, 숙종. 예, 숙종 때 이제 실시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못하네. 음, 숙종. 그래서 숙종을 곤쳐주세요. 숙종. 음, 목종이 아니라 숙종 인연이 이제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서는 약간 저희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것도 연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1107년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그 연표를 찾아보니까 1097년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약간 잘못된 것 같긴 한데 1107년이 아니라 1097년 10년 전에 설치된 거죠.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그 사지선당 형태 문제는 이게 전달하는 과정에 잘못 표시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 자체가 좀 틀린 것 같긴 해요. 네. 이건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그 밑에 달아놓겠습니다. 지금 제가 급하게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1097년 이렇게 돼 있고 숙종 2년으로 돼 있거든요. 예.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는데 약간 이제 좀 차이가 있고 그 앞에 기출문제 분석 내용 있죠. 요거는 이제 좀 곤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숙종에게 그 청주전포를 올려서 그 당시 그 뭐냐면 주전도감을 만들어 가지고 화폐를 발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게 연도도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서 다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옳게 연결한 건데, 자, 여기 이제 1097년이라고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윤관의 이제 구성 축조는 숙종 뒤에죠. 예종 때죠. 그러니까 1107년에 해당해요. 1107년. 아마 이제 이게 요 표시가 이제 이게 아니라 1097년이고 보니까 1107년이네. 1107년이 이제 그 뭐냐면 아, 이렇게 있네요. 보니까, 이게 1107년에 해당하니까 일단 답은 이게 맞긴 했는데, 이 연대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문제 자체에. 예. 그리고 기출문제에서도 여기 이제 잘못 적어놨죠. 제가 여기, 그러니까 잘못 적어놨네. 예. 그래서 1097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있습니다. 숙종 2년 때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있고, 이것은 이제 1097년을 곤치시고, 예, 문제 자체가 좀 잘못됐어요. 예. 그리고 요때가 윤관의 구성축조가 1107년이니까 요 1107년은 윤관의 구성축조와 관련된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기주대첩 이렇게 있죠. 자,
기조의 대첩은 이제 건한 3차 친일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게 몇 년이냐면 1019년이야. 예. 그래갖고 요거는 니은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주전도감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읍 이전의 이제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기는 이제 그 모촉의 난하고 무신점의 중간 사이. 모촉의 난이 1135년에 났고 무신점이 1170년에 났어요. 이 삼국사기가 어느 사건, 그 모촉의 난과 무신점의 중간 사이에 나왔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요때 이제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디귿이죠. 무신점 이후죠. 전이죠. 그래서 요거는 니은에 해당하죠. 1145년에 해당하고요. 자, 그다음에 가전법 이제 시행은 이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전법 시행은 그 위화돈 해군 이후에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양 3년이니까 1391년에 해당해. 요 시기죠. 그러니까 니을 뒤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앞에 언급한 것처럼 요거 좀 수정해 주세요. 여기 1097년 그리고 앞에 이제 그 기출문제 해석집에 목적어 돼 있는데 숙종어로 고치세요. 예전 뒤에는 숙종어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쓰다가 제가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예. 숙종어로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사학사. 그러니까 이제 고려시대 역사서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자, 고려시대 사서를 이제 볼 때 그 중점적으로 볼 게 어디냐? 여러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삼국사기는 이제 진삼국사기 표 해가지고 삼국사를 왜 만들었는가 이제 그 취지를 밝힌 그 뭐냐면 글이 있어요. 여기 이제 나오고 삼국유사 삼국유사가 나올 때는 항상 이제 뭐가 나오냐 그 기이편 이런 게 나와요. 그 기이편 서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동명왕평 있고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이제 좀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뭐 재앙옥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있고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사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이제 줄 좀 쳐야 되겠네. 예. 자 여기 보면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구삼국사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삼국과 통일신라 문화의 시대적 성과 가치를 재현하는 노력을 하였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구삼국사기가 이제 되게 중요하죠. 요거 예전에 또 뒤에다 시험 문제 나오죠. 구삼국사기는 고려 초기의 사서인데 고구려 중심의 어떤 사서예요. 이 고구려 중심으로 이제 삼국 역사를 이제 서술하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죠. 예. 그래서 김봉식의 삼국사기, 이규의 동명왕평, 뭐 제왕홍기 다 1차서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 김봉식은 이 고구려 계승식으로 바탕한 구삼국사를 신라 중심으로 재편성했어. 그리고 유교적 입장에서 또 재해석을 했죠. 예.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동명 그 왕에 관련된 신화죠. 그래서 이제 동명화풍에서 원래 그대로 있는 구삼국사기를 바탕으로 쓰는데 그에 대해서 삼국사기는 동명화 신화를 신어놨지만 이걸 유교주고 각색을 좀 해놨죠.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원사적 문장이 유교적으로 수정되거나 신화와 전설이 많이 삭제됐어. 그래서 이제 있고 이에 반해서 동명화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 이제 쓰죠. 삼국유사나 다 그래서 이제 신화와 전설 그대로 재현을 했다. 채석해서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이전의 삼국유사는 불교적 입장에서 정통 문화를 재확인하는 물론 삼국사기 유기적 합리주의에 맞서는 경향을 보였다. 예, 맞죠? 그래서 이 삼국유사라는 자체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삼국사기의 부족한 걸 채운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내용 구성이나 이런 거 볼 때 단순히 채우는 것뿐 넘어서 그 부분을 더 이제 새롭게 이제 뭐냐면 더 구성하는 그 내용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뭐냐면 삼국 유사에 보면 기이편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보통 이제 공자의 그 유교 사관에 보면 계영난신을 믿지 않는다. 뭐 무징불신 계영 부영난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비판해요. 비판을 접근해서 삼국사가 담고 있지 않는 이 고대 서단의 야사를 풍부하게 수록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고유의 문화를 정통을 중시하는 경향이다. 그냥 삼국 유사가 이제 그 원나라가 공격할 때 그 가정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이제 일통 사망의식이 청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당면한 존재가 부각되고
그 당시 이제 원나라에 침입받다 보니까 이제 기층 공동체가 파괴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층 공동체를 통해서 구조로 전달했던 여러 가지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설화나 야사들이 점점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안타깝게 여기서 이걸 문자로 기록을 하기 시작한 게 삼국유사고 주로 이 기편에 이제 기록을 했고요. 예, 이 기편 내용은 뒤에 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다시 이제 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승우의 제왕홍기는 당군을 개국시조로 하는 역사시로서 서중화의 자존적 태도와 바다를 취급 대상으로는 새로운 시야를 이제 뭐냐면 확보했다. 자, 제왕홍기라는 것은 이제 앞에 보면 구상국사의 영향을 받아서 시를 통한 문학서예요. 그러니까 여기 역사시라는 것은 운시잖아요. 운이잖아요. 예, 운을 통해서 이제 한 건데 이게 이제 일종의 장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역사적 소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화로 해갖고 이제 또 보자는 그 만화로 해갖고 500년 조선왕조 역사를 이제 배우기도 하고 만화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좀 어려운 딱딱한 이제 역사서보다는 이렇게 시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이제 읊어내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장르로서 굳어졌던 때인데 그때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우리가 복명왕편이나 그 다음에 여기 제왕홍기 이런 거야. 그리고 이제 요게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그 영향을 줬던 것이 그 당나라 때 장안가 있죠. 백거이가 그 쓰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갖고 이제 이 역사시들이 이제 고려 후기 때 확산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제왕홍기를 했는데 이 제왕홍기는 이제 크게 운기라는 게 이제 역사시고 제라는 건 황제의 역사, 중국의 역사죠. 상건에 구성됐고 그의 왕은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야. 우리나라 역사. 여기는 이건을 구성돼서 이렇게 대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사대의식과 자주의식이 공존돼 있어요. 여기는 사대의식, 여기는 뭐냐 자주의식. 그래서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승우의 입장을 볼 때는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나라 간섭기 있다 보니까 너무 이게 우리나라를 내세울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황제 중심의 어떤 중국의 역사를 또 내세우면서도 우리나라 대비해서 그만한 필적한 인물이 있다는 걸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식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발해될 본국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 보통 다른 역사서에서는 이제 뭐 신라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발해 역사를 뭐 기록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해서 이제 뭐 자세히 기록을 하지 않았죠. 하여튼 그 말갈족의 역사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왕후기 때는 발해를 본국 역사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개국 신화로서 단군 신화를 이제 뭐냐면 앞에 삼국유사와 마찬가지로 채록했고 고조선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세 가지 삼조선을 받았죠. 단군조선, 현현공동체, 기자조선, 문화공동체, 위만조선, 민족생활권 형성 이 삼조선설을 제시를 했다. 이것이 이제 후에 영향을 미쳐 조선시대 때 영향을 미쳤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단군 기년을 제시했죠. 3600년. 이게 실제 역사적인 어떤 이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참의설, 유교적 참의설을 보면 60갑절 두루에도 한게 3600년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다복하다. 이게 다복성. 그 다복성, 복이 많다. 그만큼 우리나라 역사가 중국에 비견될 만큼 유구하다는 걸 강조한 어떤 간접적인 어떤 생각일 뿐이지 역사적 실체는 아니에요. 예.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BC 2333년 당국 기념은 그 뭐냐면 제왕홍기다가 삼국 유사에서 제시한 게 아니라 뒤에 동국 통감을 기준으로 갖고 한 거야. 그 관련된 내용을 앞에서 언급을 했어요. 이게 동국 통감에서 언급한 내용이고요. 자, 그랬더니 하여튼 3번 맞고 4번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재원의 고려국사는 정통과 대의명골 중시한 성리학적 사관과 역사관 편찬 방법에서 조선사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자, 이거 왜 틀렸을까요? 일단은 이재원은 고려 말기 때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보통 고려국사라는 것은 이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왕조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것 때문에 여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원은 뭘로 유명하냐면 사각으로 유명해요. 사각. 예. 그래갖고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나라부터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잖아요. 성리학하면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이죠. 그러니까 대의명분을 되게 강조해. 대의명분, 정통과 대의명분. 그래서 의리 이런 걸 상당히 강조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실정법이 있고 실정법 외에도 뭔가 지켜야 할 대의가 있어. 근데 이 실정법의 이 대의가 상당히 중요시인 거야. 그게 성리학의 어떤 그 뭐냐면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도 법이 있는데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유교적인 어떤 대의 명분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분을 강조한 이유가 다 이제 성리학적인 마인드 때문에 그거거든요. 자, 하여튼 이건 이재현의 사략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사략은 이제 성리학적 가치가 따라서 그 당시 역사의 평가를 많이 했는데 사략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후에 이제 고려사를 만들거나 고려사 전을 만들 때 논참 부분에 있죠. 그 사료 역사 사실 있고 거기에 대한 역사 평가 부분 있잖아. 이 평가 내용에 이재현 사략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언급한 고려국사는 뭐냐? 고려국사는 이제 우리가 뭐 고려사 저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이제 지금 공식적인 역사서고 이때 이제 조선 초 이때 고려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을 정리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도전이 정리한 책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고려사인데 어 근데 그 뒤에 있는 고려사와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 따로 고려국사라고 구분해요. 예. 근데 정도전이 이제 만든 이제 그 역사서가 고려국사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뭐냐면 왕자이 난 이후에 다시 이제 편집해야 되는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거 뒤에 좀 다시 얘기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정도전의 고려국사는 그냥 폐기되고 다시 고려사와 고려사 조론이 했는데 고려사는 기전체인데 반해서 정도전의 이 고려국사는 편년체 양식이야.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차이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일단 이 삼국유사가 언제 만들어졌죠? 예, 삼국유사가 원나라 치익기 때 만들어졌어. 그 원의 치익과 지배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혼란과 민족 공동체 문화의 정통이 파괴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은 이제 이런 이제 뭐냐면 단권을 내세워서 우리나라 구심점을 잡고 그리고 민족 공동체 문화와 정통을 되살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불교 사관에 입각해서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이한 얘기를 이제 섭렵해 갖고 적어놨죠. 예. 자, 그냥 이제 옳지 않은 것을 이제 고르니까 이것도 좀 줄쳐야 되는데. 예. 자, 고대 전승을 존중하는 해교적 입장에서 이제 쓴 거다. 맞을까 틀릴까요? 예. 그래서 이제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 고기류, 그러니까 예전부터 내온 그 책들이 있어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예전에 내었던 책들이 이제 그 당시 고려 후기 때 있었던 그런 책들이죠. 그 중국적 사서를 이제 수집해서 증거자를 제시해서 삼국사에 누락된 고조선과 사만의 상고사를 복원에 큰 도움을 냈고요. 그리고 불국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층 문화, 선화, 야사를 풍부하게 수록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승우의 제왕운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사를 단군부터 시작했다. 맞죠? 예. 그래서 있고,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한 대료적이나 각훈의 해동고소증과 같은 교종의 입장에서 서술한 거다. 자, 김부식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는 너무 대조적인 게 많죠. 이거 제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는 이제 강의 시간 때 자주 언급했고 했지만 하여튼 뭐 뒤에도 이제 문제 나오지만 대조적인 많아. 그래서 김보식의 삼국사기는 유교적 입장에서 유교적 합리주의 입각에서 쓴 반면에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를 좀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비판적으로 접근했죠. 그래가지고 삼국사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없는 부분을 메꾸면서 그다음 불교적 입장에서 개혁 난신, 구도 개혁 난신 같은 것을 받아들였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뭐가 이게 틀렸냐 여기에서는 각궁의 해동고승전 같은 고종의 입장을 봤는데 요게 이제 그 이전은 고종이 아니죠. 선종이에요. 가지산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종 계열이기 때문에 고종 계열하고 맞지가 않아 이상은. 네,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해동고승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이 하엄족이 승렸던 이 각군이 왕명에 의해서 저술됐는데 이거는 이제 해동이라는 건 우리나라잖아요. 엄마 잠깐만요. 해동고수전은,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해동고수전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나라 승려들 우리나라를 얘기하고, 우리나라 고승려는 우리나라 이제 유명한 승려들의 정기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김대문의 고승전을 모방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삼국시대 고승이었던 순도나 마라난타나 뭐, 그 아도, 원효 같은 30명의 이제 정기를 수록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답이 이제 3번 이제 틀리는 거니까. 자, 원의 지배 아래에서 단일 민족으로서 자각과 민족의 시조에 대한 관념을 강하게 제시했다. 맞죠? 네. 그래서 앞에 얘기했을 거예요. 일동 삼화 의식이 해체되면서 삼한의 선조를 더 거슬러다 보니까 당군이라는 존재가 부각이 됐고, 그 당시 평양성에서 내려왔던 이제 당군 신화를 부려내었던 당군 신을 기록으로 남긴 게 불교식으로 기록을 남긴 게 삼국 유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을 볼게요. 자, 고려시대 유학 관련된 내용이군요. 자, 일단 이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정치 이념으로서 유학을 받아들였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포방이 아니라 정치 이념으로 받아들인 거야. 이게 계기가 됐던 게 시무 28조고, 요때 이제 성종 때인데 성종 때 지배했던 세력이 육투풍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걸 이제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옳지 않은 거죠. 예, 이렇게 보면. 자, 최승우의 시무 28조는 집권체제 강화에 기했고 제국 치국의 정도를 뿌리내었다. 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사학은 과거 준비 과정으로서 기능뿐만 아니라 각각의 뚜렷한 학문적 특색을 가지고 발달했다. 자, 사학 12도라는 것은 도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여기 사학이 이제 사학 12도가 대표적인 거죠. 도는 이게 물이 도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감독관 출신자들이 고관에 퇴직하고 나서 학문을 연구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서 일종의 이제 무리를 형성해서 이제 일종의 교육기관이 됐던 건데 주로 이제 여기는 학문을 연구하는 교육기관이 아니야. 그냥 각오를 준비한 거야, 각오. 예, 각오를. 그렇기 때문에 지방적인 어떤 그 뭐야 그런 이제 뚜렷한 학문적 특색이 없어요. 이게 없어. 각오 준비뿐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틀렸죠. 참고로 이제 이에 대비해서 사원이 있죠. 사원이 서원이네. 조선시대 서원. 조선시대 서원은 요게 과거 준비를 하게 한 것도 있지만 과거만 목적으로 한 게 아니야. 요게 다양한 게 있어. 선현의 제사도 있고 그 자기 스승에 대한 학문 연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원별로 학파적 특징이 되게 뚜렷해요. 이게 조선시대 이제 뭐냐면 서원하고 좀 차이점이야. 사학하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예종시대 때 본인 시험을 보려면 국작을 3년을 수학해야 한다는 구조를 뒀기 때문에 사학에 이제 점점 세트를 했다.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11세기 중엽의 유교적 사회지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삼종 고급 예문과 삼국사기를 편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삼국사기는 그 뒤에 쓰니까 좀 약간 있고 여기 삼종 고급 예문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삼종 고급 예문은 언제 편찬됐냐면 인종 때 편찬됐어요. 인종 때. 예. 그래서 이때 이제 하는데 삼정고금 예문은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어떤 의대나 이런 것들 이제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예. 삼정고금 예문 그래갖고 이제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성리학은 인성과 아니 어디까지 했어? 예. 성리학은 인성과 우주의 근원을 해명하는 철학적 명가 정통과 명분을 중시한 윤리관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건 고려 말기 때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성리학은 정통과 명분을 강조해. 대의 명분. 법을 지킬 게 법은 또 있고 법 외에도 대의 명분이 있죠. 특히 이제 이 법보다는 실적보다는 이 대의 명분이 더 중요시 여긴 그런 거야. 지금도 우리나라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마인드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대의 명분에 어긋날 경우에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물러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민중 봉기로 해가지고 뭐 이승만도 갈아치고 그 다음에 이제 6.29 6월 혁명도 6월 민주항쟁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누구예요? 그 최순실 때문에 이제 하여튼 박근혜 물러났고 쿠데타를 시도했던 이제 뭐냐면 윤석열도 이제 저항해갖고 이제 이렇게 감옥에 보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의 명분을 되게 강조해요. 상당히 인조 반정도 있고 뒤에 뭐 그 중종 반정도 다 이 대의 명분에 어긋나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충이라는 가치관도 있지만 충보다 더 위가 뭐냐? 대의 명분이야. 아무리 임금이라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런 대의 명분에 어긋나면 더 이상 이 사람은 국가나 종묘 사직을 이끄는 이제 대통령 왕이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쳐낼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독특한 성리학적 마인드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또 발전시킨 것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예. 그래서 일본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나서 이제 뭔가 정변을 일으켜갖고 했던 그 민주화가 지금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있잖아. 이게 약간 대의명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마인드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예. 하여튼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7번을 볼게요. 7번. 아, 여기 보기 전에 제가 이제 그 공무원에 보면 이제 좀 그 공무원 시험에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뭐 초기, 중기, 후기로 해갖고 유학별의 어떤 특징들, 고려시대 유학의 특징들을 이제 쭉 정리해 놨거든요.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거기 이제 공무원 그 교재인가? 거기 파일을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펴와가지고 이렇게 딱 발췌했으니까 공부할 때 그냥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역사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도 이제 그 역사서 부분이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갖고 구상국사부터 해서 쭉쭉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 강의 시간 때 제가 다 설명을 해놨어. 근데 지금 설명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설명한 내용들 있죠. 서브노트 강의 때 설명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빼고 할게요. 제가 이제 여기 기출 문제 분석 강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26번입니다. 26번. 26번이에요. 26번이고. 자, 다음 사료는 어떤 역사서의 기편서다. 이미 기편 나오면 이제 상공유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참고로 이 상공유사는 특정한 어떤 역사 서술 체제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독자적이야. 예. 그래서 그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유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적인 어떤 역사 서술 체제 뭐냐면 취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뭐 그 안에 보면 보통 이 기사 본말체 유사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중심의 어떤 비슷한 체제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뭐 기전체 양식도 있고 뭐 당당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이제 양식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기입편 관련된 내용을 보면 되게 상호유사를 보면 기입편이 이제 주 나오거든요. 서문을 적는다. 그래서 대저 옛날 성인께서는 방향으로 이제 예약은 나라를 익히고 인의도 설교할 때 계정난신을 말하지 않고 하는 거죠. 계정난신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신기하고 기이한 뭐 당군신화 같이 그런 걸 말하지 않는다. 이게 그 누가 얘기했냐면 공자가 얘기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재앙이 점차 일어날 때 부명이나 도덕을 받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힘이 있다. 이게 이제 어디 나오면 유교 경전에 나오죠. 요나 순이나 그다음에 이런 왕들 있잖아요. 탕왕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명의 천명을 받을 때는 뭔가 이제 특이하고 이상한 형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유교 경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굳이 고지고대 그 공자의 말만 지킬 필요 있냐? 그래서 유교에서 있듯이 뭐 기이하고 아니 그러니까 범인이 아니라 뛰어난 인물들이 이제 뭐냐면 나타날 때는 그 신기하고 기이하고 하늘에 계시가 내려오고 그런 것들이 나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그런 게 있지 않냐. 그 우리나라도 범인이 아니라 뭐 주몽이라든지 당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교에서 보이는 신성성 개념을 받아들여가지고 뭐냐면 그 공자의 그런 개혁 난신을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그래서 유교 경제에 나오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동명 그 왕편이나 아니 동명왕편이다 고중공 신화나 그다음에 동명왕 신화나 이제 뭐냐면 단군 신화 같은 걸 수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유교적인 합리적 사관을 아예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예, 비판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그때 이제 어린이 유교에 나오는 신비성 개념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뭐냐면 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자, 그럼 위 역사에 등장한 당시 사항을 20자 이내로 서술하고 그러한 사항과 관련해 위 역사서의 의미를 30자 이내로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뭐 20자, 30자 이런 말은 이제 요즘에 안 나오죠. 그냥 서술하시오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 상국유사가 쓰여졌던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 이 당시 그 원나라 친위기였어요. 원나라 친위기하고 그 약간 끝난 그쯤이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원나라 친위기 때문에 민족적인 의식이 이제 성장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민족 그 기층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정통 문화를 이제 좀 보존하고 계승하는 의식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민족적 자존심을 바탕으로 정통 문화를 올바르게 개선한 움직임이 나타났고 몽골 간 투쟁 속에 민족의식이 형성됐다. 일종 상황의식이 청산됐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상호의식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불교사 중심의 고대의 사화와 야사를 풍부하게 수록했고 우리나라 고유한 문화와 정통을 소중하게 다뤘다. 뭐 단군 신화를 수용해서 우리 민족의 구심점을 삼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외에도 교과서라든지 기본서에 또 다양한 의미가 있잖아요. 사항도 있고 이거 쓰시면 돼요. 예,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우리나라에서 가해 입장을 포함하면서 위자료 역사보다 먼저 나온 역사서가 있다. 요게 이제 뭐죠? 개력 불언난신, 무징불신. 그래서 요게 있는데 이거는 유교적 사관에 입각한 거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그래서 이건 사관은 합리주의 사관인데, 자, 요게 이제 뭐겠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 그 가입장에서 위자료 역사를 얻는 역사서가 있는데 이게 합리적 유교적 사관에 입각한 삼국 사기죠. 삼국 사기. 근데 잠깐만요. 이거 좀 고쳐야 되겠네. 사관을 이렇게 있는데 이거 삼국 사기를 좀 넣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삼국 사기 이렇게 있는데 삼국 사기의 구성을 쓰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삼국 사기 이제 내세 구성 요소 네 가지 쓰라고 하는데 여기는 봉기, 열전, 표지 여기 쓰시면 돼요. 봉기, 열전, 그다음 표지 이거 연표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전체 양식이죠. 기전체 양식. 기전체 양식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마천에 사기에서 처음에 출발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잠깐 이제 역사 서술 체제를 좀 볼게요. 유교적 역사 서술 체제들. 요번에 기사 본말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사인지 중국사인지 이렇게 역사 서술 체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개요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일 오래된 역사 서술 체제는 편년체예요. 편년체. 그래서 이제 뭐 서양에서 연대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 편년체인데 그래서 이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쓴 거죠. 그 대표적인 책이 이제 춘추죠. 공자의 춘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뭐 조선왕조 실록 이런 거 다 편년체죠. 그 다음에 자치통감도 편년체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전체가 있죠. 기전체는 사마천의 사기에 의해서 이제 처음 나온 건데 인물 중심이야. 인물 중심.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이제 좀 많이 나오는데 기전체는 이제 구성을 좀 보면 일단 사마천 사기를 기준으로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봉기가 있고 이게 항제나 항제 준한 역사, 세가가 있고 제후와 제후에 준한 역사, 열전, 일반 인물들, 그다음에 서가 아, 있고 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표가 있잖아요. 연표. 지나는 거 특정한 이제 지역의 그 역사, 특정한 이제 분야의 역사. 그래서 있는데 이건 지라고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서라고 했어요. 이게 지가 바뀐 게 제가 알기로는 저기 그 다음에 방고의 한서 때부터 지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던 걸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게 그 연표는 연대별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봉기와 열전이 요 중에 제일 뛰어나고 해서 봉기의 기전과 열전을 해서 기전체라고 하죠. 이거 예전에 나왔죠. 봉기하고 열전이 뛰어나다고 해서 기전체라는 명칭이 이렇게 생겼던 거고 근데 이 사마천의 사기 다음에 방고의 한서가 있죠. 방고의 한서. 방고의 한서는 제가 이제 중국사 할 때 좀 더 설명할 텐데 자 여기는 좀 약간 표가 좀 바뀌었어. 세가가 빠졌어요. 세가 제후의 역사가 왜 빠졌냐? 제후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빠진 건데 예. 그래서 이게 빠지고 대신 봉기와 열전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서를 이제 지도 바뀌고 연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했는데 요 방고의 한서가 이제 일종의 모델이 된 거야. 구획 25사도 이제 요게 입각에 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요게 봉기, 열전, 연표치 정통적인 25사 사서예요. 네, 정통적인 양식이에요. 정통적인 구성이죠. 근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기전체에 쓰여진 게 삼국사기 외에도 대표 고려사가 이제 또 있는데 고려사는 이 봉기 대신에 세강을 집어넣죠. 왜냐하면 자칭 제후국이니까 얘네들은. 근데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내재 외양 체제를 이제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으로는 항제국이죠.
그러니까 봉기에 집어넣죠. 고구려 봉기, 신라 봉기, 백제 봉기. 그래서 봉기에 집어넣었다고 보면 이제 이게 사대적이보다는 나름대로 자주적이다. 이렇게 하는 평가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연호 폐지를 연호 서명을 왜 하냐 하면서 이제 좀 약간 사대적 의식도 있죠. 그래서 이게 삼국사기가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이 되게 달라. 사대적이다, 자주적이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서거든요. 하여튼 봉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열전, 연표, 지가 있다. 이거 외워 두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고 이에 반해서 이제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 봉기가 이제 세가 곤치죠. 세가, 열전, 연표, 표, 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역사서 편찬보다 약 10년 전에 발생했던 편찬에 영향을 준 사건이 뭐냐? 요거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연표 관련된 내용 할 때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삼국사기가 1145년에 간행됐죠. 그 전에 10년에 1135년에 묘총의 난이 났어요. 묘총의 난. 이게 이제 묘총의 난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묘총의 난 때 이제 제시했던 서경기지설 같은 풍수 도차민이 뭐 지기세왕이 한 거잖아. 근데 유교적 관점을 보면 합리주의적 관점을 보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개정난시냐. 개정난시. 이게 척결할 대상이야. 그래서 이걸 척결하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사회 전반에 뭔가 합리적인 유교적 합리주의를 이제 뭐냐 뿌리는 내기 위해서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해서 뭘 편찬했다? 삼국사기를 편찬했다. 그 삼국사 편찬 의도가 그거야. 그래서 합리적 유격사가 그러니까 무징불신, 불허개정난신을 통해서 종전에 개정난신하는 그런 이제 서경규지설이니 그다음 뭐 남경규지설이니 그 전에 있었잖아요. 자, 이거 척결하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와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삼국사기의 이제 편찬 시기는 모총의 난 후와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어요? 무신정변 있죠. 중간 사이 있어요.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모청의 난이 이 삼국사기에 큰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영향을 줬다는 게 뭐 그 내용 측면보다는 그 반발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2번 문제도 이제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8번은 이제 여기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동명왕평이야. 동명왕평.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동명왕평 이제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동명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예전에 한번 고대세 한번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게 동명왕 누굴 의미하겠어요? 우리는 이거 고주모군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 최근에 연구해보면 고주몽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뭐냐 중국 사서 이제 교차사 비교를 해볼 때 동명왕은 부여의 건국자예요. 고주몽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게 논영이라든지 중국 사서에 후한서라든지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그 이야기 스토리텔링 구조가 완전히 뭐냐면 그 고주몽 삼국사에 이제 고주몽에 있는 고구려 건국시대 거의 동일해. 약간의 이제 이름만 좀 바뀌고. 그래서 앞에서 말했지만 이 동명왕의 신화를 나중에 고구려가 채용해서 고주몽의 신화로 바꿨다. 왜? 그 당시 부요 계승 의식을 내세워서 정통성 있는 정통사 확보하고 부요의 유민들을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시점이 되게 이제 그 장수왕과 강개토대왕 그 시점 전후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삼국사기에 이제 남겨졌는데 이게 삼국사기 구삼국사기 이제 있는 거죠. 이게 삼국사기 영향을 주고 동명의패도 영향을 주고 제왕 운기도 영향을 줬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걸 잘 몰랐겠죠. 동명왕이 뭐냐면 부의 건국자 이런 생각 없고 그 당시에 구삼국사기가 생각한 것처럼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동명왕은 누구 고주몽으로 생각하고 이제 섞은 거죠. 전제도 해갖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요 내용은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그 동명표 서명과 관련된 거예요. 동명을 왜 만들었냐, 저수했냐. 그래서 보통 이제 역사서 관련된 내용 나오면 그 역사서 자체 내용은 이제 별로 안 나오고 뭐 그걸 통해서 뭐 이 책에 어떤 것을 부각시킬 수 없잖아요. 특징 같은 걸.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냐면 서문 내용이 나와. 동명어표 서문, 삼국사기, 진삼국사기, 그다음에 삼국유사의 기인편 서문, 서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한문 사료가 나오긴 하는데 이건 하도 유명한 사료이기 때문에 대충 이제 눈에 익힌 그 사료잖아요. 그래서 뭐 쉽게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 이거만 보겠습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동명왕이 신통하고 이상한 일이 많다고 했다.
어, 내가 일찍이 처음 들 때, 이게 아마 구상국사에 있는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일찍이 비록 어리석은 남자들과의 그 일을 흔히 말한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동명한편.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고 웃어 말하기를 선사 중리께서, 중리라는 것은 이제 누구냐, 공자를 얘기해요. 공자. 예. 그래서 공자가 두 번째 아들일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중자를 쓴 거고, 니라는 건, 야, 짱구머니라는 뜻인 것 같은데? 하여튼, 짱구머니라는 뜻인데, 그, 공자가 짱구머니였거든요. 하여튼, 선사 중리께서는, 공자께서는 개정난신을 말씀하지 않았다. 내가 듣기로는, 유학자였던 내가 듣기로는 동명왕 신화가 황당하고 기괴하다. 우리 유학자들이 도저히 얘기하지 못하겠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우연히 구상국사기를 얻었어. 이 구상국사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게 이제 뒤에도 시험문이 나와요. 예. 그래서 구상국사를 얻어서 동명한 본계를 보니 그 신한 사적이 세상에는 얘기한 것이 더했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기하고 하나는 이게 판타지물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계속 세 번 읽다 보니까 뭐 가스라이트 당했는지 하여튼 그 근원을 이제 보니까 한이 아니고 성이고 이게 판타지가 아니라 성스러운 사람들이 이제 했던 거죠. 보통 요술 시대 때 그런 것들 뭐 성스러고 신기한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야. 귀신 얘기 아니라 이건 신의 얘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내용이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라는 건 영혼이라는 의미고 신이라는 것은 이제 불천지주에 이제 살아있는 신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하물며 국사는 사실 그대도 쓴 것이니 어찌 허탄한 것이 전행이냐가. 그러니까 이때 국사라는 것은 이제 의미가 뭐냐면 삼국사를 얘기한 거죠. 구삼국사는 국가에서 만든 건데 이걸 왜 쓸데없는 얘기를 썼겠냐. 그래서 김부식 공이 국사를 중찬할 때, 그러니까 그 앞에 삼국사기, 구삼국사기를 다시 이제 뭐냐면 각색을 했잖아, 김부식이. 그 일을 잘못 생략했다. 여기 중요한 건 이제 요 내용인데, 여기에 주의할 것은 그럼 그 당시에 이제 그 삼국사기를 쓸 때 동명왕평 내용을 빼느냐, 고주몽의 이제 신화 같은 동명왕 신화를 뺐냐, 그건 아니야. 동명왕 내용을 적었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유교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해갖고 적어놨어. 신화 부분을 신기하고 기현이 다 빼버리고 그냥 팩트만 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했는데 왜 그걸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뭐 하면 비판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제 했는데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도 그 당시 구삼국사기나 이 동명왕편에 나와 있는 신기하고 기이한 내용들이 되게 중요해. 왜? 물론 그 자체가 팩트는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멘탈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게 절제하지 않은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요게 뭐 옳은 거보다 않는 것이 많아. 보통 이제 그 학교에 가면 이 않는 것 같은 부정적인 업구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이제 뭐냐면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기획 관련된 내용 보면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동명한 신화는 일반 민중도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물론 이 사람들이 뭐 글을 읽고 뭐 해갖고 아는 게 아니라 구전이나 뭐 이렇게 떠도는 걸로 통해서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공자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글쓰의 유교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는 거부했어. 그래서 이게 감정이입을 보면 이제 처음에 고정관념적 관점이죠. 게다가 계속 읽다 보니까 그들만 하네. 일상적 감정이 넘어가고 더 남아서 이제 뭐냐면 맥락적 감정이 이걸 보면 더 이제 감화돼서 이제 가스라이팅이 확실됐죠.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성인의 군자에 나가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 예,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당연히 넘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동명의 시인한 행적을 기록한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구삼국사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여기 기록된 걸 이제 받아서 운문 형태로 제 이제 서술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을을 보면 글쓰기에서 구삼국사를 통해서 동명왕 이야기를 새롭게 인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5번은 이제 건데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사관이니까 동명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 틀렸어요. 네, 앞에서 얘기했지만 김부식도 기록을 했죠. 이게 삼국사에 관련되다 보니까 그걸 세웠던 고주몽을 신화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걸 어떻게 각색했다고 했죠? 유교적 합리주의 입각해서 각색했다. 이제 신화적 요소를 다 탈색을 시키고 각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유교에서 보면 남존여비라는 사상이 있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고종의 어머니가 유아부인이잖아. 유아부인의 어떤 능동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탈출 과정에서 이제 도와줬던 모습들
뭐냐면 다 생략을 해버렸어.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 따라서 이렇게 했지 동명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다라는 것보단 동명한 내용을 각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색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다 봤고요. 이제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자, 이 9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대장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대장경.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요 내용은 이제 제가 지금 언제까지 했어요, 이거? 어, 시간이 좀 쉴 때가 된 것 같은데, 어, 아닌가? 좀 더 할게요. 이것만 하고 이제 쉴게요. 예. 기읍과 니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대장경, 초조대장경 편찬 과정을 적은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대장경이나 뒤에 이제 뭐 그 불교 관련된 경전들도 한 두세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계속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대장경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죠. 잠깐 이걸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보통 이제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대장경 여러분들 경, 율, 논 3장을 모아놓은 거잖아. 경이라는 건 불교 경전을 얘기하고요. 율이라는 거는 불교 교단의 이제 뭐냐면 뭐야 계율 같은 걸 얘기하고 논은 경과 율에 대한 해석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대장경을 이제 조판을 했는데 대장경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거란도 이제 조판을 했어요. 대장경을 조판했다는 거는 불교의 이해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대장경은 당연히 고려 시대 때 이제 주로 지금 집중적으로 하겠죠. 초조 대장경, 속장경, 제조 대장경 이렇게 있는데 이게 속장경이라는 것은 좀 약간 이제 문제가 있죠. 요건 이제 엄밀히 말하면 대장경 아니에요. 이게 교장이에요, 교장. 예. 그래서 장경을 주석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일본 사람이 이제 속장경이라 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간행적 남아서 이제 고구려 그와서 서술에도 속장경이라고 해서 마치 이게 대장경처럼 인식을 했는데 속장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대장경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교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장.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시험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초조대장경은 이제 거란태치를 거란을 공격할 때 거란을 퇴치하는 때 부처님이 심을통에 거란을 퇴치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현종 때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아쉽게도 몽골의 2차 침입 때 이제 소실됐어. 예. 그래서 그 일부만 간간히 전해줬어. 이제 대장경 목판은 안 남아있고 인쇄본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쇄본만 일부만 이제 좀 전해지는 그 정도? 속장경인데 속장경은 이제 그 의천이 이제 했죠. 이것도 이제 했죠. 교정도감을 만들고 했고 그리고 숙종 때 완성했다. 그때 이제 요 속장국의 목록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불교 경전의 그 속장경 작성할 때 그 목록을 그 전에 만들었는데 이게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에요. 신편 제종 교장 총록. 그래서 요거 외워두세요. 이게 목록이야, 책 목록. 이걸 입각해갖고 교장을 나중에 만든 거야. 예, 속장경이라고 하는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쉽게도 이제 몽골 침입 때 없어졌어. 예. 그 일부만 이제 그 인쇄본만 좀 남아있고, 그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몽골 침입 때 최씨 정권 아래, 예, 최후 때죠. 이때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물론의 그 뭐냐, 몽골족을 이제 물리치자 하는 취지에서 최씨 정권 아래에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대규모 이제 또 대장경 이제 조판이 했는데 요때 이제 볼때 자, 요때 이제 뭐냐면 제주대장경을 만들었는데 그때 최이는 최후의 이제 다승 2층이에요. 예. 자, 하여튼 최후 정권에서 이제 했고 뭐 대장도감 요런 데서 이제 했고 결국에 완성을 했죠. 그때 이제 전 국민이 불심으로 똘똘 뭉쳐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원래는 강화도 선원사로 옮겼다가 나중에 이제 외구의 어떤 약탈을 방지하고자 내륙인 합천 해인사로 옮겼죠. 그래서 현존 세계 최고였고요. 가장 정확한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대장경도 이제 뭐냐면 그 나올 것이 많죠. 예, 그래서 이 대장경 하나 자체가 중요해. 초조대장경, 속장경, 제조대장경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하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료는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요거 이제 참조를 해주시고요. 사료 내용은 일단은 시간 관계상 요거만 이제 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교육의 내용이 뭐냐면 무릇 그들이 공유하는 곳에 불서와
불상과 법을 없게 하여 모두 불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권한 침입이 너무 이제 해갖고 권한하는 과정에서 많이 불상과 법사가 법서 그러니까 불경이 없어졌다 이런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어본 게 기업 부인사의 보관 중이었던 대장경이 손실되었다. 아 요거는 이제 그 있는데 잠깐만요. 아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설명을 잘못했어.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앞에 권한 침입을 이제 그 잠깐만요. 어,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 이걸 제가 앞부분 설명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있는데 여기 부분이 이제 달달 이제 현종 때 만들었던 이제 그 것이 달달 이제 몽골족이잖아요. 몽골족이 쳐들면서 불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제가 아까 분에 잠깐 착각해서 이제 있는데 요때 이제 뭐냐면 그 몽골족이 막 해가지고 없을 때 뭐 속장궁도 없었고 그 다음에 초려대왕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인사에 보관했던 대장경이 이제 소실됐는데 이때 대장경은 초조 대장경이야. 초조 대장경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획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보면 그 권한이 이제 쳐놓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조 대장경이 왜 없어지고 나서 이 초조 대장경이 왜 만들어졌는가 이제 그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권한주가 크게 병사를 일으켜 치러오니 이렇게 있고요. 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권한주가 이 권한주라는 거는 이제 권한의 이제 왕 성종이 친정을 한 거죠. 이게 몇 차 원정이에요? 2차 원정이잖아. 그때 2차 원정 때 이제 뭐냐면 쳐들어가는 명분이 됐던 것이 강조의 변이죠. 예. 강조가 이제 목종을 쳐내고 현종을 이제 안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어디까지 갔냐 여기 보면 이제 현종이 남아있는 나주까지 갔어. 나주까지 예. 나주까지 이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현종이 이제 나주까지 갔대 온갖 이제 핍박을 받았어 지방세력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이제 지방을 확실히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대규모 이제 지방 개혁 관련된 내용을 했죠. 지방제도 개혁을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니은을 보면 그래서 이제 권한주의 침입 때 그때 만들었던 초려대장경이 이렇게 아까 이제 2차 시대 때 없어지고 나서 그때 여러 신하들과 이제 모여가지고 또 새로운 대장경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새로운 대장경을 완성하니 이는 연후 건한병사 스스로 물러난다.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건한주가 그 뭐냐면 초려대전이 만든 과정에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왜 만들었냐? 이걸 완성함으로써 불심을 통해서 불교의 심을 통해 부처님 심을 때 권한병사 물리친 호국불과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죠. 이거 왜 틀렸냐? 유네스코 세상의 유산에 등장한 게 뭐예요? 이거는 팔만 대장경이죠. 제조 대장경. 그러니까 틀렸다.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거야. 왜 팔만 대장경을 만들었냐? 이걸 이제 설명하는데 그 전에 초조 대장경이 있었지만 초조 대장경이 불타 없어졌다. 그 스토리 라인을 보면 그리고 나서 초조 대장경이 없어졌는데 이 초조 대장경이 왜 만들어졌나는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들 이렇게 있는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만 대장경이 만들어진 그 배경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 초조대장경에 대한 기원 그 관련된 설명이에요. 예. 그래서 기흥 니은 틱인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팔만대장경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팔만대장경도. 자, 그 다음에 10번인데 10번부터는 이제 불교 사상 관련된 내용이에요. 뭐 의천, 진울 이렇게 했는데 주로 이제 불교 사상은 이제 의천, 진울, 해심 요 정도 이제 나와요. 예. 그래갖고 시험 문제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좀 이렇게 보고 음, 있고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예, 제가 그 인증번호 알려드렸죠 아까 아침에 예,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